안녕하세요. 30대로 진입한 지 1년 딱 되어가는 30살 새댁입니다. 90년생의 며느리 생활기를 사연으로 풀어보려 하는데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딸부잣집의 장녀입니다. 동생들과의 터울은 각각 2살이라 서로 비슷한 시기에 학교도 다니고 졸업을 했지만 결국 부모님 바쁘실 때 열심히 동생들 키우며 돌보고 산 K 장녀입니다. 제 동생들은 돌봐야 할 동생이 또래의 외동이나 언니 오빠가 있는 친구들보다 많아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보곤 하는데요. 전 하나도 힘든 게 없었어요. 동생들과 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었고 사실 공부는 벼락치기로 고등학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었던 거라서 더 어릴 적만 해도 공부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었죠. 마치 살림하는 게 제 운명인 마냥 엄마 노릇을 하는 게 나름 재밌었어요. 어릴 적부터 동생들을 챙겨주고 또 동생들한테 사소한 것들이라도 먼저 양보를 하고 취향을 물어봐 주는 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저는 제 교우 관계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자세가 무의식 중에 도드라졌는데요. 남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고 양보를 해주려는 제 태도가 늘 고맙고 괜찮게 보였었대요. 저도 대학 졸업 후 6년을 넘게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성격이 호구 잡히긴 딱이지만 관계 형성에는 나름 도움이 되었던 터라 굳이 제 성격이나 자세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옆에 힘들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것인데 전 그래도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그만둔 전 직장 동료들까지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곁에 둘 수 있는 친구가 꽤 많았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냥 저의 인간관계나 성격이 그리 지랄맞아 별나지는 않았다는 걸 설명해 드리고자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저랑 함께 혼인신고까지 한 저희 남편이죠. 전혀 서로가 연고가 없는 사이였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자기 결혼을 하면서 신랑의 친구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평소 함께 만나 어울리며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없어서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다며 그 상대를 저로 찝어서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준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절친한 친구가 소개시켜준 남자여서 사실 지고재고 따질 것 없이 나가겠다고 했어요. 친구는 제가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고 또 어떤 스타일의 배우자를 꿈꾸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제 절친이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저와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 소개시켜주는 거겠거니 싶었거든요. 역시나 그 사람은 범생이 같은 외모의 순한 말투까지 모든 게 제가 찾던 타입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꽤나 긴 2년간의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다들 아시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 전 코로나가 터져서 우왕좌왕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까지도 어찌저찌 결혼식만은 제대로 올려야 한다는 고집 아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다른 일도 아닌 결혼이란 중대사인데 이걸 정말 혼인신고만 하고 끝내거나 소수의 인원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리자니 우르르 초대하는 것보다 하게 선정하는 데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정말 내내 머리를 쥐어싸고 남편과 부모님과 상의를 했을 즈음 코로나가 또 심각해지고 이러니 하객 눈치도 보여서 결혼식은 더 올리지 못하고 그냥 가족들끼리 간단히 밥을 먹는 자리로 저희의 결혼을 대신하기로 했답니다. 참담하게도 코로나로 인해 결혼이 취소된 코로나 시국의 신혼부부였죠. 이 과정에서 시부모님은 깊게 관여를 안 하셨어요. 남편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도련님이 먼저 장가를 가셨는데 그때 시부모님이 식 올린다고 쏟아 부으셨던 돈이 너무 많았던지라 남편은 괜히 결혼식으로 또 돈 문제부터 생각을 하실까 시부모님이 겁먹지 않으시도록 식을 올리지 말고는 부부가 먼저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먼저 결정을 내리고 어른들께 말씀을 드리자 생각보다 모두들 동의를 해주셨어요. 요즘 시국에 하객들 초대했다가 괜히 확진자 생겨 일 터지면 위험하기도 하고 간단히 2사람만의 식을 올리는 것도 전혀 나쁠 것이 없다고 찬성을 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내서 고맙다는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작은 아들 결혼할 적에는 작은 며느리가 어찌나 해보고 싶은 게 많던지 그거 다 채워준다고 돈은 돈대로 집값에 살림살이 비용은 또 그것대로 돈이 억 단위로 깨졌었다고
그래서 정작 장남인 큰아들 결혼식은 더해주면 더해줬지 못해주진 않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식장이 생략되니 경제적인 절감 비용이 크다고 내심 고마워라 하셨어요. 그리고 끝에는 물론 그렇게 절감된 돈은 저희 부부한테 그만큼 더 얹어서 남겨주겠다고 먼발치에 있을 법한 유산 얘기를 하시며 말씀해 주셔서 뭐 저야 감사했죠. 그닥 큰 결심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나름 여자라 그런지 초창기 때만 해도 결혼하는데 꽤나 로망으로 꿈꿨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안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냐마는 정말 모든 사람들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며 공주님처럼 드레스 입고 식장에 딴딴따다 하며 입장하는 그 장면을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받은 후부터 내내 매일같이 상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모든 상상들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많이 아쉽고 슬펐지만 가족들 건강에 우리 개개인의 건강까지 생각을 해 깔끔히 결혼식은 포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시국에 맞게 혼인신고만을 했는데 막상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런 의식을 생략하고 나서 저희 부부의 몸이나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디테일로는 하객들 식사부터 제가 식장에 들어가는 리허설까지 들어가야 할 돈이며 시간이 참 많았는데 그게 다 없어지니 세상 홀가분하기까지 했어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뭐 보여줄 필요도 없는 사람들만 모일 텐데 내가 뭘 위해 돈을 써서 결혼식을 올렸을까 싶어서 오히려 우리 사장이 고맙기까지 했죠. 아쉬움이 컸지만 그렇다고 막 곱씹으며 아쉬워하지 않았던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희의 결정에 고맙다고까지 해주시는 시어머니 태도가 뭘 안 했는데 잘했다는 칭찬을 받은 것 같아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의 부부의 결정에 자꾸만 주제넘게 반기를 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보다 먼저 결혼을 한 3살 아래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겐 도련님인 그분의 와이프. 저보다 무려 5살이 적은 동서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와보니 도련님과 동서는 혼전 임신으로 일찍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어린 동서네 부부 나이에 비해서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 나이를 따져보니 쉽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뭐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 연애하고 임신해서 결혼했는지까진 전혀 궁금하지 않아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 하나 동서가 먼저 나서서 저한테 해준 말을 빌려보자면 동서는 도련님이 죽어라 자기 좋다고 따라다녀서 몇 번 만나주다 애가 생겨버려 어쩔 수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이 제대로 피임만 했었다면 지금쯤 이런 집구석에 시집와서 이러고 살지 않았을 거라고. 이런 시댁이나 도련님을 그리고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이까지도 부정을 해버리며 갓 시집온 제 앞에서 욕부터 하더라고요. 애매했던 것이 그렇다고 대놓고 시댁 욕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또 그렇다고 대놓고 안 한 것도 아니었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자꾸만 본인이 원래 이렇게 살팠잖아 아니었다고 본인은 더 잘나고 좋은 시댁과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 아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나름 자매들 틈에서 눈치 하나는 기똥차게 타고나 자란 저에게 제 막내 여동생보다 어린 이동서는 그저 귀여운 어린 여동생 같았어요. 말에는 뼈가 있었지만 그리 신경 써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넘기고 귀엽게 봐주자니 동서가 자꾸 선을 넘더라고요. 그것도 개념이라곤 밥으로 말아 잡수신 건지 정말 제가 아랫사람인지 누가 윗사람인지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다스할 만한 사람이란 걸 생각은 하고 있는 건지 싶은 적이 참 많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 지가 시집을 잘못 왔다는 소리를 하고 나서 전 그냥 너무 보기 좋은 가족인데 왜?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넘기고서 시간을 좀 두고 주말을 맞아 가족들이 시댁에서 모였던 날 동서가 저를 따로 불러서는 시댁에 있는 작은 옷방으로 절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가 말이 옷방이지 연예인들 옷방같이 좋은 옷 잔뜩 걸려있는 그런 방이 아니라 그냥 둘 곳이 없어 옷을 우르르 작은 방에 모아놓기만 한 곳이었거든요. 들어가면 안 입는 옷들도 잔뜩 있다 보니 먼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굳이 절 그 방 안으로 데려가서는 한다는 말이 왜 자기를 존댓말로 부르질 않느냐는 겁니다.
아니, 호적을 따져도 제가 윗사람이고, 나이를 따져도 제가 윗사람이고, 그렇다고, 나 윗사람이에요. 라는 마음으로 반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시어머니는 둘이서 말 편하게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부추기셨고, 저는 저대로 나이 많은 저를 형님으로 만났다며 더 불편해할까봐 편하게 다가가고자, 그럼 말 놓을게. 라고 먼저 말을 하고선 호칭을 편하게 부른 건데, 본인이 시집을 몇 년은 더 먼저 왔으니 본인이 저보다 윗사람, 결혼 선배니까 존대를 하라더군요. 아이고, 어린 동서한테 찍힌 것 같다 괜히 제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다며 전 뭣도 모르고 사과도 했는데, 앞에서 제 사과를 기고만장하게 팔짱을 낀 채로 받아내고 있던 동서의 표정을 보니, 아, 애가 지금 날 가지고 노는 걸 즐기는 중이구나 하고 깨달았답니다. 세상 어느 집구석에서도 결혼을 먼저 했다고 결혼 선배라며 5살 위에 형님한테 존대를 강요하는 동서는 듣도 보도 못했었고요. 무엇보다 형님을 방 안으로 끌고 와서는 존대를 하려며 팔짱을 끼고서 사과를 굳이 받아내고 있는 일진 같은 동서도 전 감히 보지 못했었네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지라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 중 어느 누구와도 틀어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기에 그날 후로 내내 동서대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까딱했다간 또 왜 잘못을 했냐며 저를 옷방으로 불러낼 것 같은데 뭔가 자기 건드리지 말라는 듯 틱틱거리고 무성의하게 저한테 대답을 하는 꼴이 철들려면 뭔 그런 여동생 같더라고요. 싹수는 노래 보였어도 뭐 자주 만날 사이가 아니겠지 하며 무시하고자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잠깐 코로나가 주춤했을 적에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참 많이도 불러내시더라고요. 간단히 요리한 것들 나눠준다고 불러내실 때도 있었고, 어디 밖에서 외식하지 말고 시댁에서 외식을 하라며 불러내기도 하셨고, 김장철이 아니었는데 김치가 떨어졌다고 김치를 백김치부터 물김치까지 한아름 담아주셨고, 또 결혼식 생략해서 속상하실 거라며 저희 부모님 주시려고 시골 친척분께 받은 귀한 묵가루를 한가득 나눠주기도 하셨어요. 사실 묵가루 말고도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라며 챙겨주신 과일이며 고기가 벌써 방 한가득 쌓일 정도였답니다. 이렇다 보니 어느 누가 시부모님 관심과 부름을 마냥 싫어만 하겠냐고요. 저희 부모님까지 생각해서 챙겨주시고 가뜩이나 결혼식 못 시켜 저한테 미안하다고 마음 표현을 해주시니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바쁜 직장인이라고 평일이나 주말이나 쉴 수 있으면 무조건 푹 쉬자며 연락도 따로 잘 못 드렸고 거의 좀비처럼 침대에서 나오질 않으며 살던 신혼부부였는데 밖으로 불러내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나눠주시니 전 시어머니와의 친분도 쌓을 수 있었고 뭔가 좋은 새 가족들이 생긴 것 같아 좋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결혼 생활을 더 오래 한, 그러니까 본인 말을 빌리자면 결혼 선배라는 동서는 그렇게 해벌쭉 하면서 시어머니께 웃어 보이는 저를 늘 떨떠름하게 지켜봤어요. 바로 옆에서 입이 삐쭉 튀어나와서는 저게 비웃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보기 좋아 웃는 건지 모를 정도의 기분 묘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까지 솔직히 전 그 눈빛과 표정이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절대로 좋게 처음부터 저와 동서가 인사를 나눈 것도 아니었고 전 실제로 동서한테 반말을 쓰지 말라고 방에 불려가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뭐 하나라도 나눠주시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하면 꼭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팔불줄이신가 봐요? 형님은 웃음이 참 저렴하시네요? 등이 절대로 들어서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는 애매한 말들로 이게 무슨 뜻일까 싶게 만들던 동서의 말들. 한두 번 들어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매번 이러니 참. 동서 하나 보기 싫어서 시댁을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죠. 더 웃긴 건 시어머니가 절대로 저 혼자만을 차별하면서 더 챙겨주고 저한테만 고맙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늘 동서의 것도 공평하게 나눠서 준비를 해주셨고 동서의 부모님들 것까지 저희 부모님 것과 함께 챙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어머니가 베풀고 나누는 걸 참 좋아라 하는 분이셨던 겁니다. 이제 보니 연애할 적부터 저한테 늘 주려고만 하던 남편과 딱 판박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동서는 늘 앞에서는 저만큼이나 감사하다고 잘 나눠드리겠다고 받아내더니 시어머님이 잠시 화장실에도 가 계시면
제 옆에 와서 본인은 말을 살살 반말로 놓으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인 줄 아나 봐. 맨날 이렇게 줘. 혹은 이런 거 받아서 친정 가져가면 그건 나 진짜 불쌍하고 거지같이 사는 거 인정하는 거지 뭐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의 말대로라면 시어머니께 받은 음식들을 절대로 친정에 주지도 애초에 받지도 말라는 뜻이더라고요. 굳이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시어머니한테 이런 거를 받는 거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본인 것을 칼같이 챙기고 늘 떠나던 동서. 도대체 저한테 뭘 말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 늘 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기분도 나빴고요. 시어머니는 좋다고 주시는 건데 그 어른의 정성을 대놓고 쓰레기장이네 뭐네 하며 무시를 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친정에 실제로 매번 시어머니 음식을 나눠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저한테 불쌍하고 거지같이 사는 거 인정한 거라고 표현을 한 것부터 절대로 뒤끝없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점차 동서에 대해 속상하고 섭섭한 생각들이 커져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두어 달 전쯤인가 제 생일이었어요. 뭐 나이 서른에 생일 파티를 거창하게 하기도 뭐하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생일이었던지라 남편과 나름 신경 써서 단둘만의 소중하고 소소한 생일밥을 계획했죠. 남편이 해주는 미역국에 제가 만드는 불고기, 반찬은 그냥 시어머님과 친정엄마가 싸주신 것들로 대충 차려내서 나름 맛나게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나가기가 그래서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좀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하며 반갑게 받으니 시어머니는 제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다며 주말에 집에 오라더군요. 딱히 약속도 없던 데라서 알겠다고 하고는 주말을 맞아 바로 시댁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서네 부부도 도착을 했어요. 생일은 축하만 받고 싶은 자리잖아요. 모처럼 기분 좋은 일들로만 채워졌으면 좋겠고 말이죠. 저도 동서가 있어서 좀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저 축하하겠다고 와줬으니 고맙다는 인사말을 건네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미리 당부를 드려서 어머님은 미역국만 끓여주시고 나머지 잡채며 불고기며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좋아하실 만한 잔치 음식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시댁에 들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생일상 차려주고 싶었는데 제가 음식을 해왔다면 미안해 하셨지만 저도 신혼이라 음식을 배우고 있기도 했었고 초대를 해주신다고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제가 꼭 음식을 해가고 싶었었죠. 그간 저희 친정까지 챙겨주신 음식들도 많아서 왜인지 이번엔 제가 시어머니께 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오랜만에 만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는데 동서는 계속 뚱에 있더라고요. 입맛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 음식이 맛이 없는 건지 그냥 계속 신경은 쓰였지만 시부모님도 옆에 계시고 하니까 애써 의식을 해서 분위기를 다운되게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밥을 다 먹고서 그릇을 치우는데 동서는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한 채 아, 배부르네 하면서 기지개를 피고 일어나서는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곤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둘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본인이 설거지를 하시겠다며 그릇을 챙겨가서는 벌써 고무장갑을 끼려 하시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주신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을 툭 치니 남편이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하면서 일어나 옆으로 갔어요. 결국 남편이 설거지를 했고 저는 그 옆에서 시부모님 과일이라도 깎아드리러 사가져간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설거지를 끝내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부엌에 남아있는데 옆에서 동서가 스르르 나타난 겁니다. 그때 제가 이미 저희 남편이나 저나 다 서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와중이었는데도 지 혼자 물을 따라 마시고 거실에 나가 TV를 본다고 소파에 앉아있는 동서가 예의가 없다며 좀 빈정이 상해있던 때였는데 그렇게 저한테 갑자기 다가온 동서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님, 생일밥상도 시어머니한테 얻어먹어야 해? 집이 가난한 거야? 아니면 어디 그지근성이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물론 본인이 결혼 선배라 반말로 말을 걸었고요. 순간 얼척이 없어 제 눈빛이 흔들렸어요. 미역국 말고는 어머님 힘드실까봐 제가 다 음식을 해왔고 당시 깎고 있었던 과일도 제가 사간 건데 그렇게 따지면 생일 축하하고자 하는 날인 거 알면서 빈손으로 와서는 밥만 먹고 밖에서 쉬고 있던 동서가 더 거지근성 아니냐고요.
그런데 동서의 막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저보고 그래 맞아. 형님은 그래서 결혼도 안 했잖아. 그러면 우리 집에 개를 안 키워 남은 음식 매번 버리는데 그냥 형님 드릴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재밌다고 집단의 농담이었는지 가소롭게 웃어 보이면서 개밥을 저 주겠다고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상종 못할 년이더라고요. A는 진작부터 밥 말아 먹은 거 알고 있었고 위아래 구분도 못하더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툭툭 던지는 게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진짜로 형님이 윗사람인 줄 까마득히 잊고 무념무상 무개념으로 지내겠더라고요. 이제 보니 애초에 코로나로 결혼식까지 취소했던 제가 지 눈에 우습고 없어 보이기까지 했나 보더라고요. 순간 들고 있던 사과를 그 주먹만한 꿀사과를 깎다 말고 동서년의 볼적을 향해서 주먹 날리듯이 한 손에 꽉 쥐고서 던졌어요. 사과에 찍히는 동서의 볼짝과 잇몸이 느껴지려고 할 때에 깎아놓은 사과를 담은 쟁반을 그대로 동서 면상을 향해 던져버린 바람에 동서는 사과테레와 더불어 쟁반을 얼굴 정면에 강타당하고 말았죠. 소리를 듣고 온 거실 밖 시부모님과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놀랬고 저는 그 앞에서 마무리로 동서년 머리채를 쥐어 들쳐올리고는 어머님께 얘가 자꾸 반말해요 라고 선전포고하듯 날렸습니다. 이왕 미친년처럼 보이는 거 어마무시한 쌍년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체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무슨 말을 했든 그냥 반말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얘라는 것부터 먼저 고자질을 해보기로 한 것이죠. 내심 어머님이 저를 향해 실망하시면 어쩌나 싶어서 순간적으로 긴장을 무시했는데 근데 어머님이 글쎄 아휴 쟤 싹수너란 거 한두 번 보니? 하면서 제 편을 들어 동서를 향해 싹수 없는 년, 예의 없는 년이라고 욕이란 욕을 사정없이 강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간 어머님도 저 비슷하게 동서로부터 싫은 소리도 몇 번 듣고 어린 게 예의가 없으니 꿍에 있었는데 제가 머리채를 잡고 있으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욕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제 손에 머리채를 잡혔다가 시어머님 욕을 들어먹고 풀려난 동서는 자신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던 도련님을 보더니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알았는지 그 기고만장하던 기가 죽어서는 알아서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담더라고요. 제가 그 정수를 향해 그것도 내가 사온 거고 오늘 네가 먹은 미역국 빼고는 내가 집에서 해온 거야 라고 하니 내심 당황한 듯 아 그래요? 하고 억지로 존대를 또 붙이더니 금세 지 가방 챙겨 도련님이고 뭐고 애만 데리고 주랭랑치며 나가던 동서. 그 뒤통수에 대고 전 말했어요. 다음에 볼 땐 존댓말 제대로 해라. 개밥은 나도 정 요리하기 귀찮으면 생각해볼게. 하고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그 뒤에 있는 서방님 들으라는 듯 큰소리로 동서한테 들은 막말들을 말씀드리니 남편은 저만큼이나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서방님을 보고는 동서를 대신해 주먹이라도 한 대 치라는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제가 도련님을 빨리 동서 따라 집 가라고 내보냈고 도련님은 또 형한테 쥐어 터질 뻔하다가 그걸 막아준 저한테 세상 고마웠던지 밤에 생일 축하드린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집에서도 동서와 한판 제대로 떴다며 대신 사과를 드린다고 전화를 해왔어요. 옆에서 희미하게 동서가 꺼이꺼이 우는 소리도 들렸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왜 쓸데없는 기싸움을 하려 해서 여러 사람 불편하고 피곤하게 만든지 모르겠으나 뒤늦게라도 제 손으로 직접 머리채 잡아 볼짝의 권투장갑이 아닌 사과로 펀치까지 세게 날려주고 나니 그간의 묵은 억감정들이 수그러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도련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까지 단번에 제 편이 돼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결혼 선배님인 동서, 선배면 선배답게 행실임에 말이며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그러다 다음번에는 진짜 권투장갑으로 맞아 잇몸 나가는 수가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